나이가 들면 몸보다 먼저 늙는 것이 마음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연세는 많으신데 눈빛이 반짝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투에 생기가 있고 표정이 살아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거창한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 다시 가거나 자격증을 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기능 하나를 새로 배워보는 것, 동네 문화센터에서 처음 듣는 강의를 신청하는 것, 손주에게 앱 사용법을 되묻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오래 변합니다. 이를 뇌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자극을 주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멈춤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이제 다 해봤지. 이 말이 반복되는 순간 마음은 빠르게 굳어갑니다. 반대로 그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은 안에서부터 움직입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분들은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손주에게 묻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옆 사람에게 배우겠다고 말합니다. 자존심보다 호기심이 앞서는 겁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점점 세상이 낯설어집니다. 변화가 불편해집니다. 새로운 것이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배우는 사람은 변화를 놀이처럼 받아들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실패를 가볍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잘 안 됩니다. 버튼을 잘못 누르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고 몇 번이고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웃습니다. 내가 또 틀렸네 하며 스스로를 놀립니다. 이 유연함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은 마음을 긴장시킵니다. 틀리면 안 된다는 부담은 도전을 막아버립니다. 마음이 젊은 분들은 틀려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오늘 한 가지를 배우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70대에 처음으로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안 따라줘요 하면서도 매주 연습을 빠지지 않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설렘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설렘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은 설렘이 사라질 때 늙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아니라 기대가 줄어들 때 표정이 무거워집니다. 내일이 궁금한 사람은 늙기 어렵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 다음 주 모임 하나, 다 읽지 못한 책 한 권. 이렇게 앞을 향한 시선이 있을 때 마음은 계속 자랍니다. 지금 무엇을 배우고 계신가요?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새로운 길로 산책해보는 것, 처음 듣는 음악을 틀어보는 것, 다른 세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늘 배우고 늘 묻고 늘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 태도가 마음을 오래도록 단단하고도 부드럽게 지켜주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연락하는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적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늙지 않는 분들을 보면 관계가 적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서운한 말 하나에도 밤새 뒤척였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관계를 잃을까봐 불안했다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젊은 분들은 관계를 관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는 사람, 말이 없어도 부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씁니다. 반대로 자꾸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화를 내거나 크게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답장을 늦게 하고 모임을 줄이고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감정 에너지는 생각보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불편한 관계에 계속 쓰면 마음이 빨리 지칩니다. 지친 마음은 쉽게 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마음이 젊은 분들은 자녀 인생을 대신 살지 않습니다. 걱정은 하지만 통제하지 않습니다. 조언은 하지만 결정은 넘겨줍니다. 내가 너 나이 땐 말이야 라는 말을 줄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생각해봐. 필요하면 말해. 이 한 문장이 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평생 이어지지만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를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과거에 머뭅니다. 자녀를 믿고 놓아줄 때 내 삶이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때로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이 시간을 불행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젊은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억지로 웃지 않습니다. 싫은데 참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말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 이번엔 쉬고 싶어. 이 작은 표현들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무리해서 맞추는 삶은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조금 어색하더라도 나를 드러내는 삶은 마음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결국 마음이 젊다는 것은 사람을 많이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의 표정은 나이보다 늘 밝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억도 함께 쌓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늙지 않는 분들을 보면 과거는 많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추억은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땐 좋았지 라고 말은 해도 지금은 별로야 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간을 함께 인정합니다. 마음이 빨리 늙는 사람들은 과거와 자주 비교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그때는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은 왜 이 모양일까? 이 비교가 반복되면 현재가 점점 작아집니다. 현재가 작아지면 삶의 재미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마음이 젊은 분들은 과거를 자산으로만 둡니다. 그때 힘들었던 경험을 지금의 여유로 바꿉니다. 그때의 실수를 지금의 농담으로 풀어냅니다. 실패를 설명할 때도 표정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렸지. 그래도 덕분에 배웠어. 이 한마디에 시간을 흘려보내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상실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친구를 먼저 보내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도 옵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분들은 슬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울고 그리워하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슬픔을 끌고 다니지 않고 품고 살아갑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슬픔을 끌고 다니면 현재가 무거워집니다. 품고 살아가면 슬픔도 삶의 일부가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후회를 오래 붙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젊은 사람은 거기서 멈춥니다. 자책을 길게 느리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다시 재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에 더 집중합니다.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에 집중하고 산책을 할 때는 바람을 느낍니다. 과거와 미래를 계속 오가다 보면 지금이 사라집니다. 지금이 사라지면 삶이 흐릿해집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또렷하게 봅니다. 크게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햇빛이 드는 창가, 전화 한 통. 이 순간을 별거 아니네 하고 넘기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쌓습니다. 결국 마음이 늙지 않는다는 건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고 후회를 길게 느리지 않고 지금을 놓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흐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마음의 나이는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또렷하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몸이 먼저 굳으면 마음도 같이 굳습니다. 이 말은 비유처럼 들리지만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고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몸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활동이 줄어들수록 표정도 줄어듭니다. 웃음도 줄어듭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분들을 보면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 꾸준히 움직입니다. 계단을 천천히 오르고 시장까지 걸어가고 집안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하루의 리듬을 만듭니다. 리듬이 있다는 것은 삶이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몸이 멈추면 생각은 과거로 가거나 불안한 미래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현재에 머무릅니다. 숨이 차고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는 그 순간 지금 이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가벼운 신체 활동은 기분을 조절하는 물질의 분비를 돕습니다. 기분이 가라앉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깊게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젊은 분들은 움직임을 생활로 만듭니다. 날씨가 좋으면 밖으로 나가고 비가 오면 집안에서라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핑계를 오래 붙들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귀찮네 하면서도 일단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녀오면 말합니다. 그래도 나오길 잘했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햇빛입니다.
아침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몸의 시계가 맞춰지고 밤에 잠드는 시간도 조금씩 안정됩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늙지 않는 분들은 생활 시간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이 아니라 적당히 지키는 태도면 충분합니다. 규칙은 삶을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흩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움직입니다. 혼자 걷는 것도 좋지만 이웃과 약속을 잡으면 더 오래 갑니다. 내가 안 가면 저 사람이 기다리겠지. 이 생각이 발걸음을 나서게 합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고, 아직 할 수 있고, 아직 쓰임이 있다는 확인입니다. 이 확인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젊음은 근육의 크기가 아니라 움직이려는 의지에 가깝습니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의 하루에는 정체가 없습니다. 흐름이 있는 하루는 마음을 오래도록 맑게 유지해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다 살았지. 이 말이 습관처럼 나오기 시작하면 마음은 빠르게 닫힙니다. 반대로 마음이 늙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진행 중이야. 이미 많은 것을 겪었지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퇴를 해도 역할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습니다. 회사 직함은 내려놓아도 누군가의 이웃이고 누군가의 조언자이고 누군가의 친구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마음이 젊은 사람들은 작은 역할을 소중히 여깁니다. 동네 모임에서 차를 준비하는 일, 손주 숙제를 봐주는 일, 아파트 화단에 물을 주는 일.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 나는 필요하다는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감각이 사라지면 삶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먼저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늙지 않는 분들은 새로운 자리를 찾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보다 앞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이분들에게는 공통된 표정이 있습니다. 잘 웃습니다. 큰 소리로 웃지 않아도 입가에 여유가 있습니다.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은 스스로를 놀립니다. 내가 또 까먹었네. 나이 먹으니 이런 재미도 있네. 이 가벼움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모든 것을 하게 받아들이면 삶이 버거워집니다. 조금은 흘려보내고 조금은 웃어넘기고 조금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대단한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크게 아프지 않았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었다는 것, 누군가와 통화했다는 것, 이 평범한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못해도 해석을 바꿉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결국 마음이 늙지 않는다는 것은 젊어 보이려 애쓰는 일이 아닙니다. 주름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세월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움직이고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관계 맺고 여전히 의미를 찾는 태도입니다.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만들어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 한 문장이 마음을 붙잡아줍니다. 나이는 숫자로 늘어나지만 마음은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도 작은 역할 하나를 붙잡고 작은 웃음 하나를 지키고 작은 감사 하나를 떠올리는 사람, 그 사람의 하루는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모이면 마음은 오래도록 젊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